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카페에 앉는다. 테라스 쪽 햇살이 잘 드는 자리, 아메리카노는 무조건 아이스로, 얼음이 가득 담긴 유리잔이 손끝을 시리게 해줘야만 그날 하루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언젠가부터 난 이 루틴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집에서는 문화센터 간다고 말하고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다. 어차피 요즘엔 나한테 별 관심도 없다. 밥 먹었냐? 병원은 다녀왔냐? 약은 챙겼냐? 마치 간병인처럼 나를 대한다. 나는 여전히 그의 아내지만 동시에 어떤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내 삶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 20살 겨울, 눈이 펑펑 오던 그날 내게 고백했던 그 남자.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래서 내 청춘을 아프게 만든 그 이름. 정훈.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 사람을 다시 본 건 정말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일이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난 언제나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곳은 조용한 동네고 나는 단골이다.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동네 아주머니들, 엄마들, 가끔 학생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테이블을 가로질렀고 문득 올라온 향수 냄새가 너무 익숙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를 깨달았다. 그 사람이었다. 정훈이었다.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해졌고 눈가는 확실히 주름졌으며 턱 밑살이 옛날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내가 20살 때 사랑했던,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이별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적어도 그런 척을 했다.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입은 말라붙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뛰쳐나올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덜덜 떨렸고 그 얼음이 내 기억까지 흔들어 놓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 나는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결혼 반지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혼했나? 아니면 원래 결혼 안 했던 건가? 그게 왜 중요하지? 지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은 계속 그에게 달려갔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지루하고 말라가니까 그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은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같은 시간에 그 카페를 찾는다. 처음엔 우연이라 믿고 싶었다. 그냥 오랜만에 추억이 지나간 거라고. 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자일 때도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감정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루하루 습관처럼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 짓고 남편 약 챙기고 아들 녀석에게 전화 한 통 넣고 가끔은 딸아이
육아 도와주러 나가고 마치 나라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난 이후 나를 여자로 깨워버렸다. 오래된 감정의 뚜껑이 열리고 나는 지금 위험한 상상에 빠져든다. 그 사람은 왜 자꾸 같은 시간에 오는 걸까? 설마 나를 봤던 걸까? 혹시 기다리는 사람은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는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게 된다. 그날 이후 나는 수요일마다 같은 옷장을 열었다. 너무 튀지는 않지만 나름 신경 쓴 블라우스, 화장도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립스틱은 예전보다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바꿨다. 요즘은 왜 그렇게 바쁘냐? 남편이 슬쩍 물은 적도 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문화센터에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그게 더 서운했다. 한 번쯤은 의심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다른 남자를 보고 있는데도 그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정우는 여전히 매주 같은 시간에 카페에 나타났다. 어떤 날은 커피만 마시고 바로 나갔고 어떤 날은 누군가와 만나는 듯했다.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다. 그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그날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컵을 들고 일어서다 가방 끈이 의자에 걸리면서 커피를 흘려버렸다. 그는 곧장 나를 향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목소리. 27년 전 그날 내 귀에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덤벙대서.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혹시 지연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다. 정훈과 나는 21살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친구의 친구였고 늘 나를 책 읽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명동거리엔 눈이 내렸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날 그는 내게 고백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생각났어. 나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난다. 처음 입었던 회색 코트, 카페에서 시킨 뜨거운 코코아,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의 온도까지. 그는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를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났다. 전화 한 통. 우리 그만하자.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몇 달을 울었다. 그 후로 사랑은 두려운 것이 됐고 마침 부모님이 소개해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그는 착하고 성실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결혼은 현실이었고 나는 감정을 접는 법을 배워야 했다. 정훈과 다시 마주한 날 이후 우리는 2번
3번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었다. 그는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나는 결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옆을 맴돌았고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날도 있었다. 내가 그를 만나는 시간, 나는 다시 여자였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거울 앞에서 웃는 내가 낯설 정도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정우는 말했다. 그땐 정말 바보 같았어. 그냥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도망쳤어.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왜 지금 내 앞에 있는지, 그의 마음은 어디까지인지 나 역시 묻지 않았다. 내가 왜 이 사람을 기다리는지, 왜 여기에 오는지.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지연아, 너 지금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만큼 잔인했다. 행복? 모르겠다. 나는 그저 버티며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대답 없는 남편,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의 의무적인 연락.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 나를 그는 꺼내주고 있었다.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점점 정훈에게 향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결혼한 여자이고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정훈과의 오후뿐이었다. 그날 나는 정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시간 돼. 잠깐만 보자. 우리는 예전처럼 그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설레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식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현실이 나를 다시 데려온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서 살아있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냥 내가 외로웠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나는 가슴이 아려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우리는 너무 늦게 다시 만났고 그 사이에 쌓인 시간은 사랑 하나로는 못 지우는 거야.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 27년 전 그가 내게 보내지 못한 이별 편지였다. 지연아, 너를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는 내 앞길도 모르겠더라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다시 널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땐 내가 너한테 떳떳했으면 좋겠다.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아주 오래 울었다. 그리고 그에게 작게 인사했다. 잘 살아. 그때도 지금도 고마웠어. 그날 이후 나는
그 카페에 가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변했다는 걸 알아차렸을까? 가끔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말을 붙였고, 식탁에 앉을 때 내 맞은편에 앉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평행선 위에 있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도 묻지 않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서 낯선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겪고 외로움과 갈등을 통과하고 스스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됐다. 그가 내게 준 건 사랑보다도 내가 여자였던 기억이었다. 어느 날 정은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마웠어. 내가 웃던 그날 오후 난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았어. 너는 늘 그렇게 예뻤다.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읽지도 않았다. 이젠 그 사람이 아닌 내 인생을 보기로 했으니까.